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스기빙 데이 연휴 이제 하루 앞입니다.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도 있고 가족들과 모처럼 함께 하기로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땡스기빙 데이보다 24일 새벽에 있는 한국의 월드컵 첫 경기 우루과이전 단체 응원을 준비하느라 오늘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캡터 뉴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4일 오전 4시 30분 코리아타운 플라자 5층 야외 옥상에서 단체 응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렌초 팔레스버디스와 부에나파악에서 각각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팔레스버디스에서 당선된 폴 서 당선자의 가족 사연이 화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해 4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401 프리웨이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4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차단돼 LA 전역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습니다. 다크넷에서 활동하던 LA 지역 마약 공급 큰손이 체포됐습니다. 매사추세츠 애플 스토어에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격파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캡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2022 카타르 월드컵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맞붙는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 LA 한인회에서 마련한 타운에서 유일한 단체 응원전이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코리아타운 플라자 5층 옥상에서 펼쳐집니다.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 코리아타운 플라자 옥상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한국 대표팀을 응원합시다. 관련 문의 LA 한인회 213-999-4932.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4명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시의원 선거에서도 렌초 팔레스버디스와 부에나파악에서 새로운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현직 검사 출신으로 렌초 팔레스버디스 시의원에 당선된 폴 서 당선자가 화제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2명의 한인 시의원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부에나파크 1지구의 조이스 안 시의원과 렌초 팔레스버디스 시의원에 당선된 폴 서 후보입니다.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부촌으로 알려진 렌초 팔레스버디스의 시의원에 출마한 폴 서 후보는 득표율 3위로 시의원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렌초 팔레스버디스의 시의원 선거는 1위부터 3위까지 시의원으로 당선됩니다. 폴 서 당선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특수팀 검사로 근무 중인 현직 검사로 로열라 로스쿨과 하버드대학교 정부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줄곧 검사로 재직해왔습니다. 특히 서 당선자는 4.29 폭동 당시 잿더미가 된 리커스토어를 떠나지 않고 잉글루드에서만 30년째 리커스토어를 운영해온 서성호, 서경옥 씨 부부의 아들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서 씨 부부는 4.29 폭동 당시 운영하던 SNH 리커스토어가 불에 탔으나 재기해서 현재까지 같은 자리에서 운영 중입니다. 또 서 씨 부부는 흑인 갱단원을 직원으로 채용해 34년째 함께 일해온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난 4월 4.29 폭동 30주년 당시 한흑 평화의 벽화 제막식이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부에나파크 1지구에 출마한 조이스 안 시의원은 개표 이후 계속 앞서 나가면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조이스 안 후보는 오늘 이번 시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대참사가 발생해 4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규모는 5.6이었지만 진원이 얕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1일 날 지진이 발생해 4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21일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자바섬에서 규모 5.6 지진이 발생해 최소 268명이 숨지고 151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들에서 시신들이 대거 발견되고 있어 앞으로 사망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중상자 300여 명을 포함해
1,083명이 부상됐습니다. 도로가 막히고 다리가 파손돼 22일까지 생존자 발굴을 돕기 위해 굴 참기 등 중장비들이 지진 현장으로 발입되지 못하고 있어 구조대는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들 대부분은 건물 잔해나 산사태로 깔려 숨졌습니다. 특히 학교 건물이 무너지면서 당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이번 지진 희생자가 규모에 비해 예상보다 많은 것은 진원의 깊이가 10km에 불과할 정도로 얕았기 때문입니다. 가야트리 말리아니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 지질학과 교수는 지진은 중간 규모였지만 지표면과 가까웠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내륙에서 발생해 피해가 컸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건물 상당수가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쉽게 무너져 내렸으며 우기를 맞아 산 비탈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이어진 것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2004년 12월에는 규모 9.1의 대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했고 인도네시아인 17만 명도 총 22만 명이 숨졌습니다. 카서 뉴스 샤넬이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 무렵 405 프리웨이가 4시간 동안 통행이 차단돼 극심한 교통대란이 빚어졌습니다.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총격전 때문이었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405번 프리웨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4분경 40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벤나이스 출구 인근에서 차량 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405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총격 사건 용의자들을 수색했지만 체포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는 어제 저녁 7시까지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405번 프리웨이는 이날 밤 늦게까지 정체 현상이 빚어졌고 101 프리웨이 등 LA 일대 대부분의 프리웨이들에서 도미노식 교통 정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 기자입니다. 네, 다크넷에서 숨어 LA의 펜티날 등 마약성 약물을 공급해 오던 LA 마약 큰손이 잡혔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크웹에서 나르코 710이라 이름으로 활동해오며 LA 지역에 마약을 공급해왔던 큰손 공급책이 마침내 붙잡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나르코 720이라 이름으로 다크넷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해온 크리스토퍼 햄튼을 마약과 불법무기 판매 등 11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2일 햄튼이 세리토스 은신처를 급습해 다량의 펜터닐과 마약 제조 실험실 등을 적발했습니다. 나르코 710은 다크넷 마켓플레이스에서만 약 200만 달러어치의 마약성 오피오드와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마약단속국과 연방수사국은 다크넷이 불법 약물 거대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4,200만 달러 상당의 마약과 145종의 불법 총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나르코 720과 같은 마약 공급책들이 다크넷을 통해 LA 청소년들에게 마약성 약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 전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람은 10만 7,622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어제 매사추세츠 애플스토어에 차량이 돌진해 2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단순 사고인지 고의적인 돌진 행위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 차량이 애플스토어를 돌진해 2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매사추세츠 힝햄에 위치한 애플스토어에서 어제 오전 10시 45분께 2019년식 토요타 포르노가 대형 유리문을 뚫고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65세 뉴저지 남성이 사망했고 1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머리에 외상을 입었거나 팔, 다리가 으스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병원에 이송되지 않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포르노 차량의 애플스토어로 돌진한 당시 속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머피 힝햄 소방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량에 돌진하면서 벽에 눌린 환자들이 포함 여러 명이 가게 앞과 안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최근 매장 공사를 지원하다 현장 전문가의 비극적인 사망과 충돌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부상한 우리 직원과 고객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차량 돌진이 단순 사고였는지 고의적인 행위였는지 여부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서뉴스 샤리백이었습니다. 네, 지난 20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80세 생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시 80세 생일을 맡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일은 바이든 대통령의 80세 생일이었습니다. 현직으로 재직 중에 80세를 맞이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80세 생일을 계기로 민주당 내에서 2024년 재선 출마 불가론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말실수가 당내에서 그의 고령인 나이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 승리를 거둔 배경에 대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당 관계자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차세대 지도자를 위해 물러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가 연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지난 1985년 취임 선서 당시 73세였던 최고령 재선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보다 10살이 더 많게 됩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고령인 그의 실언과 행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당시 캄보디아를 콜롬비아로 지칭했고 순방을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우크라이나의 헤르손과 이라크의 팔루자를 혼동하다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영국 총리 리시 수넥의 이름을 라시드로 잘못 발음했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제키 왈로스키의 참석 여부를 묻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레호보트 비치에 있는 휴양지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일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이 대선에 재출마한다면 그의 나이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약 86%가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컷오프 연령이 75세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이번 카타르 월드컵 최대의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격파한 것입니다. 24일 남미 강호 우루과이와 맞서는 한국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 후보 1순위이자 라스트 댄스를 꿈꾸는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2대1로 누르고 승리하면서 이번 월드컵 최대 이변을 낳았습니다. 메시의 5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월드컵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대회 첫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8만여 관중을 수용하는 루사엘 스타디움은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이 결정되는 곳입니다. 이번 경기는 메시의 월드컵 대관식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FIFA 랭킹 51위인 사우디가 3위 아르헨티나를 잡을 거로 예상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의 마지막이 될지 모를 월드컵을 보기 위해 루사엘 스타디움엔 구름 관중이 모였습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푸른색과 하얀색이 섞인 아르헨티나 홈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끝없는 줄을 지어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라운드 안에서도 메시의 이름이 불려지자 떠나갈 듯한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우승은 메시였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날카로운 왼발 슛으로 사우디 골문을 두드린 메시는 전반 10분 비디오 판독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나서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메시가 통산 월드컵 20번째 경기에서 터뜨린 7호 골입니다. 이후에도 메시는 사우디 골문을 계속해서 공략했지만 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차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더 달아나지 못한 아르헨티나는 결국 후반 사우디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후반 3분 만에 샬레 알시의 허리가 왼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데 이어 후반 8분 이번에 샬레 말다우사리가 환상적인 오른발 강마차기 슛으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5분 사이 아르헨티나 골망을 2차례 흔들자 경기장을 찾은 수만 명의 사우디 팬들은 노래를 부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우디의 기적이 한국이 우루과이전에서도 재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22일 화요일 캐프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